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첫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게 되는 겁니다.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 ETF 출시를 요청한 지 7년 만의 일입니다. 물론 아직 SEC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발표한 건 아닙니다. 블룸버그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SEC가 비트코인 ETF의 다음 주 거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승인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소식통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블룸버그 정도의 브랜드 미디어에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비트코인 ETF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됐다라는 뉘앙스로 보도를 했다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EC나 정부 또는 업계의 핵심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호재성 정보가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5월 하락장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돌파해내면서 순간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폭을 보면 다소 아쉬운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인데, 물론 SEC가 공식 승인 발표를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뉴스에 팔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어쨌든 호재는 호재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가는 길목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머지않아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ETF 출시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진짜 호재는 현물 ETF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의 미실현 수익이 시가총액의 70%에 달한다라는 점도 강세 전망을 강화시키는 데이터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11월에는 예정대로라면 비트코인의 4년 만의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소식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이에 대한 근거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소식을 전한 곳은 블룸버그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업계의 정통한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한다라면서 미국 SEC는 미국 최초 비트코인 선물 거래 펀드 출시를 허용하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사실상 승인된다라는 또는 승인됐다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SEC가 다음 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가 거래되는 것을 막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SEC가 출시 승인을 반려했던 상품들과 달리 이번 승인을 앞둔 프로셰어스와 인베스코의 제안은 선물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밝힌 적이 있는 뮤추얼 펀드 규정에 맞춰서 제출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셰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미국의 첫 번째 비트코인 ETF가 되게 됐고, SEC의 공식 발표 일정은 10월 18일입니다. 인베스코의 경우에는 10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키리와 바네크가 신청한 비트코인 선물 ETF 역시 10월 25일에 모두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프로셰어스와 인베스코가 모두 승인이 이루어진다라면 이들 역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SEC가 이번에 블룸버그의 보도처럼 승인을 하지 않는다라면 블룸버그는 아마도 창사 이래 역대급 개망신을 당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미니 거래소를 창업한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 ETF를 처음으로 신청했던 게 2013년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금융사들과 자산운용사들이 ETF 승인을 신청했지만 SEC는 시장 가격 조작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출시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 보안 이슈, 또 유동성 이슈는 ETF 승인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벽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난 3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2019년에는 마이너스 74%, 2020년에는 플러스 95%, 2021년에는 플러스 305%로 엄청난 폭의 변동성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는 이런 변동성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문제는 미국 SEC가 이런 것 저런 것들 따지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캐나다와 영국,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ETF 출시가 여러 형태로 잇따랐고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SEC가 불명확한 규제로 암호화폐 업계를 미국에서 떠나게 만들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된 상황인데 비트코인 ETF 출시 자체를 어중간한 모습으로 대응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권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SEC를 향한 비판이 월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ETF 출시는 기정사실이 됐고 비트코인 시세에 곧장 반영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기 전후 시점에서 장중 6만 달러를 일시 회복하면서 분위기가 즉각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려왔던 비트코인 ETF 출시라는 호재가 현실화된 것에 비하면 약발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라켄 거래소의 옵션 트레이딩 책임자인 주티카 초우는 선물 ETF가 승인된다라고 해도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지는 불확실하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났고 페이팔, 스퀘어 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향 자체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관이든 개인이든 마음만 먹으면 굳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투나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니라 선물 ETF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떨어진다 이런 취지로 분석을 했는데 그는 선물은 롤오버 비용에 따라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난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파생 상품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주리엔 티머는 비트코인 3개월 이하 보유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4%로 한때 35%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거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2년 안에 10만 달러가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의 암호화폐 중개업체 보이저 디지털의 CEO 스티브 얼리도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 전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자산 클래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변화다. 업계에 규제가 도입되면 관련 채택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트코인 랠리는 고래들의 매수세가 주요 원인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기관, 고래들에게 비트코인은 여전히 핵심적인 또 매력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는 이번 랠리는 고래들의 매수세로 인한 것이고 숏스퀴즈가 아니다.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발생한 대량의 BTC 시장가 매수 주문은 숏 청산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이는 지금까지 청산된 대규모 숏 포지션이 없다라는 것, 고래들이 하락 이후에 롱 포지션에 베팅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래스노드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5만 9천 달러를 회복하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미실현 수익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표가 75% 이상을 기록할 경우에 2013년 비트코인 더블 랠리 시나리오와 비슷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호들러들이 여전히 홀딩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이어서 여러모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10월 14일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지난 2월 처음으로 5만 8천 달러를 공략했을 때를 모방했다. 비트코인은 바닥 다지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저항선 돌파를 시도한 뒤에 궁극적으로 4월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벤자민 코엔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세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를 달성했다. 먼저 비트코인이 20주 단순 이동평균 위로 랠리를 펼쳤고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확인이 됐다. 또 비트코인이 더 높은 저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놀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58,000달러에서 65,000달러 사이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다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재가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활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은 확실하게 업토버가 이미 됐고 12월은 투더문과 조합해서 문벤버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월 디셈버는 불장의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맞물려서 불셈버로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과 기대감이 개미 투자자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자연스럽게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